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핫라인 시작하겠습니다. 인재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주는 국가 정책 제도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자세하게 우리 알아보고 있죠.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제도인데요. 오늘도 이어서 자세한 이야기 또 현장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멀리서 와주셨다고 감사한 또 걸음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 구미에 위치하고 있는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의 교사 박건태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구미에서 와주셨어요. 이제 선생님이시니까 또 교복을 입고 있는 우리 학생은 당연히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학생이시겠죠.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의 전자시스템 제어를 전공하고 있는 3학년 재학생 황환성이라고 합니다. 네, 황원성 학생 환영합니다. 네, 두 분께서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어서 저희가 모셔봤는데요.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부 박건태 선생님, 부장님과 또 학생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 마이스터 고등학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마이스터 고등학교 저도 뭐 많이 소개도 해드렸고 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도 아직 좀 낯선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죠.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산업소에 맞춤형 고등학교로서 유망 분야에 특화된 산업소와 연계해서 예비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네. 현재 전자 분야에 특화된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52개 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알아보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일환으로 또 1시간으로 구미전자 공고와 함께하는 건데 이 학교에서도 인증기관으로서 고등학교이지만 산업기사 과정을 그러면 운영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1학년, 2학년들을 대상으로 각 12반씩 학생들이 전자산업기사와 생산자동화 산업기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2020년도에는 200명의 학생이, 2021학년도에는 184명의 학생이 산업기사를 취득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네. 인증기관 자체를 굉장히 좀 철저하게 선정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선정 과정은 어땠는지 좀 들려주세요. 네, 좀 까다로운 과정이 거치게 되는데요. 1차적으로는 서류 심사와 2차적으로는 현장 조사를 이루고 난 뒤에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에서 네. 심의 확정을 하게 됩니다. 네. 종목별로 요구하는 필수 선택 능력 단위를 교육과정에 얼마나 잘 배정을 했는가, 네. 그리고 교육 훈련을 하기 위한 시설이나 장비들이 잘 갖춰져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본교에서도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교육 과정을 재편성하고 실습실을 재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인정받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철저히 또 준비를 하셨고 까다로운 절차가 있었지만 또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이렇게 좋은 결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지만 NCS를 기반으로 합니다.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하게 되는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실무 과목은 NCS 모듈을 바탕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평가형 자격의 모든 내용들이 학교 교육 과정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따로 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정규 수업을 정상적으로 잘 이수하게 되면은 자격 취득 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살펴봤듯이 그냥 하루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실무적인 능력을 쌓고 나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정말 실무형 인재를 키우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 검정형 국가기술 자격하고는 좀 다른 차이점도 있을 것 같고요.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분께 한 분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과정의 장점이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국가 검정 자격하고는 좀 다른 이런 장점이 있다.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자격 시험을 치를 때 네. 응시 조건이라든가 취득 방법이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정형인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년대 대학에 졸업을 한 학력이라든가
기능사 자격증 취득 이후에 1년 이상의 현장 실무 경력을 갖춰야지만 시험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가정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600시간의 훈련 시간을 이수하게 되면은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검정형 산업기사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인증 기획안에서 훈련 시간을 충족하게 된다면 고등학생이지만 산업기사를 취득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격 자체가 좀 넓어져서 기회가 좀 더 많은 친구들에게, 많은 학생에게 돌아가는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있고 네. 열심히 준비를 한다면 그런 학력이라든가 그런 경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타파하고 본인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학교에서 이 과정을 성실하게 다 이수해서 실무형 인재가 될 자신이 있다. 이런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이런 건 정말 장점인 것 같고요. 학생의 목소리도 직접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한 이후에 처음 얘기해서 좀 떨릴 것 같은데 긴장하지 마시고. 네. 이 과정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생 입장으로는. 일단 제가 검정형으로 전자캐드 기능사와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요. 네. 아무래도 시험을 앞두고 막바지에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이 많아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면은 따기에는 어렵지 않았지만 그 검정형 자격증 취득 이후에는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과정평가형은 2년에 걸쳐 꾸준히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하게 되니 이 전공 관련 내용들의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사실 기존의 방식은 벼락치기를 하게 되더라. 그렇잖아요. 우리 누구나 벼락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과정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불가능하고 평소에도 성실하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도 활용이 가능하고 꾸준히 관심을 갖게 되더라. 뭐 이런 경험에서 나오는 지금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선생님과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산업기사 자격증. 이 취득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자격증으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이 과정을 밟아서 취득을 하고 이걸 활용한다? 이거 좀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과정으로 수료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가정평가형 그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총 훈련 시간이 600시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필수 이수 단위가 있고요, 선택 이수 단위가 있는데 종목별로 필수 이수 단위는 약간 상이한 시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300시간을 요구를 하고 네. 있거든요. 그 외에도 가정평가형 같은 경우에는 내부평가 점수 50%와 네. 외부평가 점수 50%를 합쳐서 80점이 넘을 경우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전해드렸던 과정이고 내용인데 사실 평가 어쨌든 시험이지 않습니까? 내부 평가, 외부 평가 이 시험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걱정되고 긴장을 하게 마련인데 과정만 충실하게 다지고 거쳐도 자격증 취득이 충분히 가능한가요, 선생님? 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부 평가는 학교에서 치러지는 실기 시험들이 대부분입니다. 수행 평가라고 하죠. 네네. 그 외에도 외부 평가는 이제 필기 시험이라든가 실기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 두 평가 모두 다 필수 모듈 안에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정기적인 그 학교 교육 과정에 충실히 이행을 하게 되면 결과를 봤을 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들으라고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는 이제 선생님들의 심도 있는 수업이 그렇죠. 밑바탕되어야 되는 네. 게 좀 필수 조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관을 선정할 때도 굉장히 좀 까다롭게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교수진 그리고 선생님들 아래에서 학교 교육 과정을 충실히 수행한 학생들은 확실히 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황한성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진행 중이죠. 네. 이 과정을. 그렇죠. 지금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과정에 있는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실무형 인재를 키워내는데 이게 목적이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실제로 내가 실무형 인재가 되어가고 있다고 느끼세요? 어떠세요? 네, 평소에 학교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어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고요. 네. 아무래도 내부 평가나 외부 평가를 치를 때는
아무래도 시험이다 보니까 조금 긴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과정을 이제 지금은 과정 진행 중이고 서서히 이제 3학년이니까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시험이라서 살짝 긴장이 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뭐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바로 시험이 있었다면서요? 네. 네, 잘 봤어요? 네, 잘 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시험 잘 봤다고 얘기하기가 실제로 잘 봤어도 쉽지 않은데 자신감이 좀 있나 봐요? 다 선생님들이 잘해주셔서. 아우, 이게 시키셨습니까? 약속은 안 했는데 말을 잘하네요. 그렇군요. 아유, 뭐 사회성까지 갖춘 우리 네. 학생입니다. 자, 우리 황한성 학생 그러면 이 과정을 어떻게 알고 도전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일단 저희 학교 수업 과정 자체가 과정평가형 산업기상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평소 전문대학 이상의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산업기사를 취득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선배님들의 조언도 여쭤보니까 이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에는 취업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꼭 과정평가형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취업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선배님들의 이야기가 좀 결정하는 데 많은 좀 역할을 했나 봐요. 그렇군요. 취업이 아무래도 굉장히 어렵고 좀 중요한 시기이다 보니까 고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성실하게 준비하는 학생이 좀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일자리 한라인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이어서 나눠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확대 시행되는 청년 정책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산 형성 도움이 되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오는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월 10만 원만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30만 원을 추가 지급해 3년 만기 시 1,440만 원의 적립금을 받게 됩니다. 자격 조건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만 19세에서 34살의 청년으로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 원에서 2,400만 원 사이여야 합니다.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만 15살에서 39살까지 연령이 확대되고 근로사업소득 조건에서도 면제됩니다. 신청 이후 추가 조건으로는 저축 만료까지 꾸준한 근로활동이 있어야 하고요. 3년 이내 국가공인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주거 관련 정책도 늘어났는데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 주거급여 별도 지급 내용입니다. 우선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가 별도로 지원됩니다. 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32만 7천 원으로 지역과 가구 원수별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급여나 수선 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중위소득 46% 이내에 만 19살에서 30살 청년입니다. 자격 조건으로는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으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하는데요. 또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일자리 한라인 함께하고 계시고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증. 오늘은요, 구미 전자공업고등학교 이야기 구체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자, 황한성 학생 이야기 좀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취업이 좀 쉽게 된다,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이야기에 좀 힘을 입어서 도전을 하게 됐고 실제로도 시험도 잘 본 것 같고 이제 과정 마무리 중에 있는데 이 과정 도전 중에 아무래도 몇백 시간을 이수하고 뭐 시험도 거치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어려움은 없었어요? 어땠어요? 어려움은 딱히 없었던 것 같고 열심히 수업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평소 조언을 해주시는 선배님들이 있어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네. 하지만 제가 시험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시험에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 이 외부 평가나 내부 평가를 쓸 때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시험 잘 봤다면서요? 그래도 잘 쳤. 긴장을 좀 했지만 네. 그래도 잘했다. 그러니까 긴장감을 이겨낼 만큼
준비를 많이 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선생님들과 선배님들의 조언이나 도움이 진짜 컸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3학년이다 보니까 또 후배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네, 후배들에게 또 선배로서 조언해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 평가, 외부 평가 지금 그 부분이 가장 긴장도가 어려웠다 말해줬으니까 내가 경험해봤더니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 팁을 좀 줄 수 있을까요? 내부 평가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학교 수업에 하는 수행 평가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학교 수업의 참여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외부 평가 역시 이 필수 모듈에서 주로 출제가 되다 보니 이론이나 실기가 수업 시간에 주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내부 평가나 외부 평가 둘 다 수업의 참여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역시 모범생들은 좀 이야기가 공통적인 것 같아요. 네. 수업에 충실하라. 평소에 수업에 충실하다 보면 거기서 다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 위주로 지금 해주셨는데 진짜 그럴 것 같고요. 몇백 시간의 이 수료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 시간에 배운 것들 중심으로 시험에도 좀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학교에서 지금 시스템 반도체 특화반에서 방과후 수업을 듣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작년에 첫 졸업생 선배들이 배출된 반이라서 그 선배님들의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중 텔랩십스라는 팹리스 기업에 취업한 선배들이 멋져 보여서 저도 그 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이런 거 굉장히 반도체 쪽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고 유망하다라고 최근에 산업계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쪽으로도 또 계획을 하고 있군요. 멋집니다. 좋은 성과 기대해보고 응원할게요. 네, 선생님과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학생도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취업을 원하는 곳에 좀 해보자라는 걸로 시작을 한 거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 쪽의 반응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아무래도 기업 쪽에서도 이 자격증을 봤을 때 네. 이 학생이 어떤 레벨의 어떤 교육을 몇 시간 받았는가가 상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 일반적인 검정형 자격증이랑은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격증만 보더라도 이 학생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진행을 하거나 관련 교육을 시킬 때도 그전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업에서도 만족도를 높이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아무래도 어느 정도 알고 교육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완성된 인재로 채용이 된다면 더욱더 당연히 일하기가 좋겠죠. 그런 부분에서 반응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결과적으로 취업률은 좋은가요? 취업이 잘 돼요? 구미전자공고 같은 네. 경우에 이제 올해 22년도죠. 졸업생은 이제 약 95% 정도 취업을 했고요. 자, 마이스터 1기부터 10기까지 평균으로 본다면 약 한 97% 정도의 취업률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그 본교에서는 매년 대기업, 공기업의 한 50%의 학생을 그리고 중소기업, 강서기업의 50%의 학생을 취업시키는 것을 목표로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가정평가형 교육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산업기사를 취득함으로써 그전보다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 좋은 부분을 어필할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취업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 평균 1기부터 10기까지 평균적으로는 97%의 취업률이면 100명 가운데 97명은 취업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네. 대단한 취업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례자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학교에 많은 이제 학생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사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사례가 네네. 있었겠지만 뭐 그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본다면 20년에 졸업한 학생 중에 현대자동차에 취업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산업기사를 가정평가형으로 취득한 이후에 네. 유사 종목으로 전기산업기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신이 이제 취업을 진행하고 면접을 볼 때 큰 도움이 됐다라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경험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해에 우수 사례 공모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출전해서 이제 금상까지 받았던 사례가 그렇군요. 있었고요. 네. 또 다른 예로는 이제 최근에 군무원에 합격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사 자격증이 가산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산점을 많이 받아서 본인이 이제 합격을 하게 됐다고 이제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이제 취업을 하는데 전자산업기사나 생산자동산업기사가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그 가정을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시겠습니다. 네. 진짜 이 자격증 자체가 그러니까 취업에 진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정말 미세한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가산점으로 또 작용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이렇게 잘 된 사례를 보면 진짜 뿌듯하실 것 같고 네. 한편으로는 이제 재학생들에게 좀 더 큰 책임감도 느끼실 것 같은데 공감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보람만 있지 않고 과정 중에 좀 어려움도 당연히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처음에 도입을 하게 되신 걸까요? 저희 학교가 이제 14반이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로 취업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항상 학생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분야에 네. 조금 더 좋은 회사에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것들을 하면 더 도움이 될까 항상 고민을 하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가정평가형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생겼다는 홍보를 보게 되었죠. 그걸 봤을 때 학생들이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제가 매력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가정평가형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유사 종목에 대해서도 검정형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 취업에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저희가 교육 과정도 좀 바꿔야 되고 시설실도 좀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아무래도, 많이 네, 있었지만 네. 현재는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시작할 때 좀 번거로움이나 어려움도 있으셨던 것 같지만 지금은 굉장히 또 만족을 하시는 것 같고 학생들에게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뭘까라는 고민 하에 이것도 다 도입이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외부 평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것도 요건이 좀 많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외부평가는 교육 이수자가 응시를 할 수 있게 네. 되는데요. 여기서 교육 이수자는 모든 능력 단위별 훈련 과정의 75% 이상의 출석률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내부 평가의 모든 영역을 참여한 사람을 우리가 교육 이수자라고 표현을 네. 합니다. 평가 문제는 NCS 필수 능력 단위에서 출제가 되게 되는데요. 네. 필기형과 실기형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기사 시험은 필기형이 40%, 실기형이 60%의 비중으로 채점이 돼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외부 평가까지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 안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출석률 이런 것까지도 자격으로 또 평가가 되기 때문에 성실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학생 황은성 학생의 경우에는 이 모든 경우 중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험날 긴장이 제일 힘들었어요. 아니면 또 좀 힘든 점 중에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땠어요? 시험을 칠 때 일단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이나 방과후 수업에 많이 연습을 해서 솔직히 그닥 어렵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필기 시험에 같은 경우에는 2년간 배운 내용을 전반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평소 수업 시간에 필기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는 학생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공감이 많이 되는 게 그렇죠. 실기 같은 경우는 계속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했으니까 생각보다 떨리지 않고 또 연습한 대로 잘할 수 있었다. 근데 2년간 배운 걸 한꺼번에 필기 시험으로 공부를 할 때 좀 어려웠다. 근데 이 부분도 잘 뭐 어떻게 넘어가신 것 같고요. 필기를 또 평소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팁도 여기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에 대해서 지금 많은 학생들과 함께 이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만큼은 좀 알려주고 싶다. 이거는 알고 도전하고 시작하고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도 이 부분은 좀 알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일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저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자격증이 가장 편하고 정확한 방법이겠죠. 근데 기존의 검정형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학력이나 경력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정평가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가감히 삭제하고 현장에 맞는 실무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는가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잘 받았다면
학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학생들이 의지만 있다면 우리가 이제 공평한 기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가정평가형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이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조금 더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좋은 곳에 취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력이나 경력에 제한 없이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누구나 의지만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의지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황한성 학생. 후배나 친구들에게 이제 마지막 발언입니다. 네, 꼭 이 말만큼은 남겨주고 싶다라는 부분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학교에서도 네. 이 친구들과 취업의 어려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겠죠. 3학년이니까. 네, 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겪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이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네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정하고 이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한다면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고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또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굉장히 어른스러워요. 네. 진짜, 박건태 선생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황한성 학생의 미래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지켜볼게요. 네. 자, 박건태 선생님, 황한성 학생,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에서 귀한 발걸음 해주셨어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 한다인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도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확대 시행되는 청년 정책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중순 진행될 예정인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입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모든 지역 저소득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신청 후 1년 동안 월세 20만 원이 지원되며 월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자의 월세만큼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자 중위소득 60% 이하의 만 19살에서 34살 청년입니다. 자격 조건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임대차로 거주해야 하고 본인 명의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지역별 주거 포털과 주민센터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잘 기다리셨다가 시행되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취업 성공, 성공적인 새 시작을 함께 응원합니다.